전 걱정입니다. 한 명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1,700명이 지금 코로나 검사 받고 있습니다. 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어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단이 늦어지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2, 3차 전파로 확산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감염될 경우에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며 시간이 지나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는 공동체의 전체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바로 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주제에 한 명 거짓말에 1,700명의 검사를 받게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이게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25세 남성이 학원 강사인데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직업을 얘기 안 했습니다.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 남성이 이태원 클럽 갔다가 확진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태원 클럽을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 25세 남성인데 그런데요. 확진이 된 뒤에 직업을 속인 거예요. 학원 강사라는 거 숨기고 무직이라고 직업을 속였습니다. 아이쿠야. 그랬더니 이후에 역학조사 같은 데서 제대로 사람들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강사랑 접촉한 학생들이 또 교회를 방문하고 해당 교회 신도, 수강생, 학부모 등등이 모두 1,70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코로나 관련 주제는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모시고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신 교수 보시기에는 저 한 명의 거짓말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우리가 지금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태원 클럽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19의 전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예, 이 클럽의 속성상 그런 성소수자의 클럽이었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명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검사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역학조사나 여러 가지 경찰 동원해서 추적한다 그래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어디까지를 검사를 특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이죠.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 또 하나 이 이태원 클럽발 이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 것이 우리 신 교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심상치 않은 이태원 클럽발 감염.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전에 처음에 그 직업 속였다는 25세 남성. 이 남성으로 하여금 지금 청소년 9명이 감염이 된 거예요. 청소년. 어린 친구들 청소년 9명 감염. 그리고 이태원 클럽 갔다가 27세 남성 역시 확진을 받았는데 보세요. 이 남성으로부터 저 60대 아버지 또 어린 1살 아기잖아요. 아기. 1살 조카가 감염됐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중장년층에 지금 2차 3차 감염을 일으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굴러가고 있다. 이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가. 우리 신 교수 한 말씀 주시죠. 예, 사실은 이런 20, 30대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요. 조용한 전파라고도 합니다. 조용한 그만큼 전파. 바이러스가 노출돼도 젊은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검사를 하기 전에는 확진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의 가족 간 전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그래서 더더욱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 기자 중간 점검하고 가야죠. 네. 이태원 클럽발 지금 확진자가 그럼 몇 명인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기준으로요. 지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자가 134명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 제일 많고. 서울이 가장 많았고 이런 그다음 데요. 경기나 인천 지역, 멀게는 부산, 제주도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는 신 교수께 이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또 좀 그래픽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겁니다. 이태원 클럽발의 이 코로나 감염이 3차 감염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학원 강사가 좀 계속 나오네요. 이분 얘기가. 아이고 참. 저 무직이라고 거짓말한 이분. 실제로 학원 강사한테. 그러니까 이 학원 강사 25살 남성으로 하여금 보세요. 2차 감염이 저 가정집 과외 학생, 그리고 그 학생의 어머니가 일단 2차 감염이 돼요. 저 3차 감염 루트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가정집 과외 학생과 학생 어머니로부터 또 이제 3차 감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 쌍둥이 남매,
또 다른 과외 교사. 신 교수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3차 이상의 감염도 앞으로는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이유는 우리 예전에 그 콜센터 감염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콜센터라는 데서 집단 감염이 있다. 그러면 그 빌딩 전체를 검사하고 빠르게 조사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 노출 시점과 확진 시점이 그래도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을 예방할 수 있었던 반면에 예. 이번에 이태원 클럽발은 예. 지금도 여전히 노출자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빠르게 검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든 여러 곳에서 익명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니 예.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을 테니 빠르게 자발적으로 검사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신 교수 보시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집단 감염 사례가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우리가 신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랑 비교했을 때 이번 이태원 클럽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은 우리가 이번에 발생한 게 황금 연휴였습니다. 연휴. 아. 예, 그 기간 동안에 예.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동안에 신규 확진자가 매우 적어서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겠지 하면서 연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했다는 거죠. 예. 또 최근에 생활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해이해지면서 유흥주점, 클럽, 그리고 노래방 이런 데 이용이 늘게 되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삐를 쥐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태원 지금 클럽발 이 코로나도 지금 걱정인 마당에 김 기자 이번에는 이태원이 아닌 홍대 주점발 코로나도 심상치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 30대가 많이 찾는 주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홍대 주점에 방문했던 사람이 또 확진 판정을 이건 또 무슨 받았습니다. 얘기예요? 자, 20대 남성이요. 지난 7일에 홍대 주점을 방문했었는데요. 그 일행 6명 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잉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이태원 클럽이나 홍대 주점 등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해서 확산 중인 이른바 조용한 전파로 인한 집단 감염은 국민들에게 다시금 우려와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 분야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서로의 곁을 살피고 또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과잉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홍대 주점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감염 사례가 나온 겁니다.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홍대 주점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픽에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이 홍대 주점에서 지금 확진된, 보세요. 20대 남성 홍대 주점 방문에 확진이 됐는데 이 걱정이 이겁니다. 지난 11일까지 콜센터에 정상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콜센터에는 1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답니다. 우리 그 구로 콜센터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걱정이고. 10대 남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홍대 주점 갔다가 확진이 됐는데 8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볼링장에 있었던 거예요. 볼링장. 거기 최대 수용 인원이 150여 명이랍니다. 홍대 주점발 집단 감염 확산 가능성 우려. 신 교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갖고서는 꼭 방문해야 되는 곳만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이용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예. 그럴 때 절대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방심하는 순간에 그 틈을 타고 다시 확산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도 아주 잔인한 바이러스다. 예, 그렇게 예. 표현할 만큼 우리가 절대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예. 그리고 이런 유흥시설이나 이런 클럽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매뉴얼과 관리가 없으면 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층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도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에 대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실제로 클럽이나 이런 유흥 주점에서는
경우는 예.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술을 먹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춤을 추다 보면은 또 음주를 하고 네. 또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관리에 대한 강화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교훈을 이번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도 보면 홍대 주점 그 그래픽에도 보면 신 교수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의 걱정인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콜센터. 이 콜센터는 다 이거 뭐라 그러죠? 이어셋이라고 하나요? 이거 뭐라? 네, 이어셋. 이어셋. 이런 거 해갖고 지금 막 밀폐된 공간에서 콜센터 그때 구로에서 얼마나 많이 확진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볼링장도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볼링 그 공. 그건 손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걱정인 거고요. 예. 그렇죠. 그만큼 밀접 접촉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20대, 10대는 젊은 층에서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감염자인지 모르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콜센터도 가고 여러 가지 볼링장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확산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고 앞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예. 꼭 필요한 생활 속에서의 그런 부분부터 조금은 유연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이 코로나는 장기간 가면서 어쩌면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이고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돌아올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현영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소식을 짚어드렸습니다.